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올해 대우건설 주가 수익률이 500%를 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90%, 삼성 E&A는 115%. 이게 다 올해 단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 이유를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사슬인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임증권 리서치 본부의 건설 에너지 산업 심층 리포트를 바탕으로 지금 왜 한국 건설주가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지 완전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짧지만 그게 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오늘 핵심을 딱 4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란 전쟁 충격. WTI 원유가 65달러에서 100달러로 폭등했고 아시아 천연가스도 2배 가까이 올랐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죠?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8%, LNG의 20%가 이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하는데 이게 막혀버린 겁니다. 둘째, 원전 르네상스 가속.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원전 개발에 다시 불이 붙었어요. 2050년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 목표가 지금보다 무려 3배 이상이에요. 셋째, 중동 재건 수요. 전쟁으로 인해 중동 9개국의 에너지 시설 40개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건에 필요한 비용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조 원이고 이 중 88%가 EPC, 즉 설계 구매 건설 비용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건설사들의 무대예요. 넷째,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한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원전이랑 LNG 인프라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4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터지면서 건설 섹터 투자 의견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란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충격을 줬는지요. 2026년 초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어요. WTI 원유는 배럴당 65달러에서 100달러로 54%가 올랐고 아시아 천연가스는 MMBTU당 10달러에서 19달러로 90%나 뛰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 때문입니다. 이 해협은 중동의 원유와 가스가 전 세계로 나가는 핵심 통로예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8%, LNG의 20%가 여기를 지납니다. 그런데 이게 봉쇄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부터 살펴볼게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무려 71%를 중동에서 가져오고 LNG도 21%가 중동 발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사우디가 39%, UAE가 13%, 쿠웨이트가 11%입니다. 일본은 더 심각해요. 원유의 95%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이란 사태로 일본 정부는 비축유를 45일 치나 방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사태를 계기로 각국이 깨달은 거예요. 에너지를 한 곳에 몰아서 의존하면 안 된다. 원전을 짓고 LNG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도 늘려야 한다. 이게 바로 에너지 자립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면 원전부터 자세히 볼게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발표한 원전 개발 목표를 다 합치면 2025년 현재 420기가와트 수준인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2050년에는 무려 1446기가와트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의 3배 이상이에요. 주요국 계획을 보면 미국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 여러 나라들도 구체적인 원전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지금 짓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 이외에 2037년에서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원전 2기 개발 계획을 확정했어요.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70기가와트인데 이 중 37기가와트는 중국이랑 러시아가 짓는 거예요. 나머지인 서방 진영의 원전은 미국, 유럽 중심으로 개발될 거고 여기서 한국 건설사들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란 전쟁이 이 흐름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거죠. 그렇다면 왜 한국 원전이 주목받을까요? 경쟁력이 뭔지 3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검증된 노형입니다.
APR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원전 모델, 이게 국내에서 이미 여러 기가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어요. UAE 바라카 원전 4기도 한국이 지었습니다. 한국이랑 UAE 포함해서 이미 8기의 APR 노형 원전이 준공됐어요.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모델이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둘째, 합리적인 건설 단가입니다. 영국 싱크탱크인 브리세이 IN 리메이드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건설된 원전 중 한국의 건설 단가가 압도적으로 낮아요. 싱골이 3, 4호기는 메가와트당 약 300만 달러, UAE 바라카는 약 500만 달러 수준인데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은 800만 달러가 넘어요. 미국이나 서유럽 원전보다 30% 이상 저렴한 겁니다. 셋째, 자본 조달 용이성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정책 금융기관이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UAE 바라카 원전 수주할 때도 한국 대주단이 25억 달러를 대출해줬거든요. 2026년 3월에는 대미투자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해서 미국 원전 개발 참여에 쓸 수 있는 자금 루트가 생겼습니다. 국내 원전 건설 기간 중위값이 4.7년인데 미국이 20.8년이에요.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볼게요. 해외 원전 수주 파이프라인입니다.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는 이미 수주했어요. 2025년 6월에 180억 달러 규모로 계약했고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2029년 착공 목표예요. 불가리아 코즐루두이 7, 8호기는 현대건설이 2024년에 설계 계약을 체결했고 2026년 최종 투자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핀란드 포텀 프로젝트도 현대건설이 사전 업무 착수 계약을 수행 중이에요. 베트남 닌투언 2호기는 일본이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사우디 두하인 원전도 협상이 진행 중이고 미국 텍사스 메터도어 프로젝트는 현대건설이 FED 설계 작업을 수행하면서 2026년 본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홀텍이라는 미국 SMR 기업과의 협력으로 팰리세이즈 소형 모듈 원전 착공도 2분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건설사별로 보면 현대건설이 국내 17기, 해외 6기 실적으로 압도적이고요. 그 뒤를 삼성물산, 대우건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 재건 이야기를 해볼게요. 노르웨이 에너지 컨설팅 기업 라이스타드 에너지 추산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에너지 시설 재건 비용이 약 250억 달러예요. 이 중 EPC 즉 설계 및 건설 비용이 88%입니다. 어떤 시설들이 공격받았냐면요. 카타르 라스라판 LNG 터미널, 이게 전 세계 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초대형 시설인데 여기도 공격받았어요. 사우디 라스타누라, 얀부 정유시설, UAE 하브샨 가스처리 시설, 쿠웨이트 정유시설 등 중동 9개국 40개 이상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게 바레인 뱁코 정유시설이에요. 이 시설을 삼성 E&A가 2018년에 수주해서 작년에 완공했는데 화재로 인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어요. 삼성 E&A 입장에서는 정비 수주 기회가 생긴 거예요. 국내 업체별 중동 누적 수주를 보면 현대건설이 17%로 1위, 삼성 E&A가 11%로 2위입니다. 중동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사업을 하는 국내 EPC사는 삼성 E&A와 현대건설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건이 본격화되면 삼성 E&A가 국내 최대 수혜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미투자와 LNG 이야기예요.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정했어요. 이 중 1,500억 달러는 한미조선협력,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분야입니다. 에너지 쪽을 보면 원전이랑 LNG가 핵심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텍사스 메터도어 원전 4기가와트 건설, 루이지애나 FLNG 프로젝트, 인디애나 와바시 저탄소 암모니아 플랜트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착공 중입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일본은 미국과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를 했는데 1차로 360억 달러, 2차로 730억 달러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테네시 엘라베마주의 소형 모듈 원전 400억 달러 규모 개발, 가스 화력 발전소 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의 JGC라는 EPC 기업이 올해 36% 이상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글로벌 LNG 프로젝트 가속화와 대미 투자 수혜 기대 때문이에요.
한국의 삼성 E&A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다변화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부는 지금 LNG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최종 투자 결정으로 향하고 있어요. 삼성 E&A는 인도네시아 아바디 LNG FED 설계를 수행하고 있고 북미 LNG에서도 사전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이 성사되면 삼성 E&A 최초의 LNG 터미널 수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올해 건설주 주가 랠리가 정말 역사적이에요. 대우건설 508%, DLENC 141%, 삼성 E&A 115%, 현대건설 90%, GS건설 90%. 이 랠리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차 랠리는 올해 1월부터 3월 글로벌 원전 발주 트렌드에 맞춰서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이 원전 EPC사로 주목받으면서 올랐어요. 그리고 2차 랠리는 4월 이후 이란 전쟁 이후 중동 재건 모멘텀이 불면서 추가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커버리지 건설사들의 합산 PBR이 1.3배예요. 201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2013년이 어떤 때였냐면 중동 플랜트 수주 붐이 한창이었던 시기예요. 그 이후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2018년 남북 경협 기대 때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1.2배였어요. 그러면 지금이 고점일까요? 분석가들은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글로벌 원전 발주 가속화, 둘째, 한국 대미 투자 인프라 참여, 셋째, 중동 재건 수요. 이 세 가지 동력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핵심 종목 두 개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DLENC입니다. 종목 코드 375,500이고 목표 주가가 145,000원이에요. 현재 99,000원 수준이니까 상승 여력이 46.5%예요. DLENC가 올해 141%나 올랐는데 왜 아직 저평가라고 하냐면 커버리지 건설 업종 평균 PBR이 1.3배인데 DLENC는 0.7배밖에 안 됐거든요. 여전히 저렴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신사업이에요. DLENC는 2023년에 미국 SMR 기업 엑스에너지에 투자를 했고 올해 3월 엑스에너지의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어요. SMR은 소형 모듈 원전인데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안전성이 높아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설계 작업을 마치면 워싱턴주 640메가와트 시공 계약을 따낼 수 있어요. 본업도 좋아요. 주택 건축 원가율이 2024년 90.7%에서 2025년 85.7%로 개선됐고 2026년에는 84.6%까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영업이익이 4,8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요. 게다가 순현금이 1.1조 원이나 있어요. 다음은 삼성 E&A입니다. 종목 코드 28,050이고 목표주가 67,000원에 현재 51,800원이니까 상승 여력이 29.3%예요. 삼성 E&A는 중동에서 매출의 50%가 발생하고 수주 잔고만 9조 원이 있어요. 중동에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국내 EPC사 중 압도적으로 강해요. 뱁코 정유시설 화재로 인한 정비 수주 기대, LNG 본 계약 기대, 대미 투자 인프라 참여까지 삼성 E&A에게 기회가 넘칩니다. 2026년 매출이 1.1조 원으로 22% 성장이 예상되고 화공, 첨단산업, 뉴에너지 세 부문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어요. 현대건설도 빼놓을 수 없죠. 종목 코드 720 목표주가 21만원에 현재 17만 6,700원이니까 상승 여력은 18.8%입니다. 현대건설이 왜 원전 EPC사의 대표주냐면 웨스팅하우스랑 홀텍이라는 미국 원전 기업 두 곳 다 파트너십을 맺은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2분기에는 미국 팰리세이즈 SMR-300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텍사스 메터도어 프로젝트 FED 완료 후 본 계약 체결도 기대되고 있어요. 2027년에는 불가리아 코즐루두이 원전 본 계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원전 관련 인력이 1,000명 이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추가 원전 수주가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목표주가 산출 방식도 흥미로운데요. 기존 사업 가치 5.6조 원에 원전 사업 가치 18조 원을 더해서 목표 NAV를 23.7조 원으로 잡고 있어요. 원전 사업 가치가 기존 사업 가치의 3배 이상이에요.
그만큼 원전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게 반영된 거예요. 2026년 영업이익은 8,1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건설 에너지 산업의 가치사슬, 즉 밸류체인 전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원전 EPC 국내에서는 현대건설이 체코, 불가리아, 미국 수주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대우건설이 체코 시공사로 확정됐어요. 플랜트 EPC 국내에서는 삼성 E&A가 중동 재건과 LNG 수주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DLENC가 SMR 신사업으로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어요. 원전 기자재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핵심 부품인 터빈이랑 압력 용기를 만드는 회사로 원전 수주 늘어날수록 직접 수혜를 받아요. 하나오션, 포스코 ENC도 원전 건설 공급망에 있고요. 전력 인프라에서는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데이터 센터와 원전을 위한 전력망 확충 수혜를 받고 있어요. 변압기랑 차단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변화 측면에서는 삼성중공업, HD한국, 조선해양이 LNG선이랑 FLNG 수주 증가로 수혜를 받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자립이라는 큰 흐름이 건설 EPC부터 기자재, 전력 인프라, 조선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수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란 전쟁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원전을 짓고 LNG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동 재건에 나서려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대의 주인공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건설사들입니다. 검증된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속도와 비용 경쟁력, 그리고 중동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EPC 노하우.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슈퍼 사이클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투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삼성 E&A와 DLENC를 핵심으로 현대건설을 원전 성장주로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원전 공기 지연이나 비용 증가 가능성, 중동 정세 불확실성, 미국 행정부 정책 변화 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은 투자 참고 자료이고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 판단으로 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가치사슬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인사이트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